자, 이제 첫 번째 형벌로 나오는 게 과태료 빼고는 다 형벌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형벌로 나오는 게 전자문서 위조 변조죄 등입니다. 자, 6년 중에 한 번 출제가 됐고요.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이라는 용어가 이제 나오는데 얘는 뭐냐면 이제 우리 관세청에서 쓰는 유니패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관세청 전산으로 막 신고하고 수리하고 납부하고 모든 건 이제 다 세관에 가서 막 직접 서류 내고 이런 건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이런 어떤 인터넷에 이제 유니패스를 통해서 즉 국가관세종합망 앞으로는 이제 국종망이라고 부를 겁니다. 국종망. 공식적으로 이렇게 불러요. 국종망이나 전자문서 중개사업자. 얘네들한테 가는 것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주는 사설이라기보다는 좀 그런데 이런 전자문서 중개사업자에 등록을 한 이제 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전산 처리설 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을 즉 파일인 거죠. 파일. 어떤 파일이나 어떤 전자문서를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제된 정보를 행사한 자는 행사에서 뭐 어떤 이득을 얻는다는 거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죠. 그런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제 나오는 모든 형벌들은 어떤 징역이 몇 년이냐 그리고 벌금이 얼마냐는 무조건 다 중요합니다. 무조건 다 별표예요. 지금 얘는 형벌 자체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형벌이라서 몇 번 출제된 적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드린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국가 관세종합정보망에 들어가 있는 전자문서를 위조하고 변조해서 그걸 이제 행사하거나 뭐 이렇게 이걸 통해서 뭐 이득도 들어가 있겠죠. 이득을 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에서 벌금에 누가 때리겠어요? 후에 최종적으로 판사님이 결정을 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기타 전자문서 관련 범죄입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라임이 조금 많네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1번 동그라미. 국가관세 정보망, 즉 국종망과 전자문서 중개 업무를 행하는 자, 전자문서 중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을 받은 이후에 지정 요건이 다 있겠죠. 관세법상. 그런 지정 요건을 통과해서 지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을 하고 전자문서 중개 업무를 행해야 되는데 지정을 받지 않고 그랬다면 얘도 범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거고 2번 동그라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즉 국종망 또는 전자문서 중개사업자의 전산 처리 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훼손, 파일을 삭제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자 몰래 알아내가지고 그 비밀을 이제 막 어디다 뿌린다거나 이런 자들도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까지 이제 범죄를 어떤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3번 동그라미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등 업무상 알게 된 업무를 하면서 우연하게 알게 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거고 이거를 어떤 자료 등을 가지고 어디다 이제 쓴 경우 그럼 국종망 운영 사업자 또는 전자문서 중개 사업자의 임직원이라는 게 중요해요.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임원과 직원까지 다 합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임원만 혼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관세법에서는 직원까지 힘없는 직원까지 같이 혼을 내버립니다. 이런 행위를 해버리면. 근데 당연히 이제 혼나야 돼요. 왜냐면 이제 국종망이라는 거는 기업의 모든 무역 정보, 이 기업은 이 물건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사는지만 알아도 그 원가가 나오면서 그 어떤 기업의 모든 회계 자료가 노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해외 거래처는 어딜 쓰는지, 비밀적인 어떤 해외 거래처는 어딜 쓰는지까지 국종망에는 모든 우리나라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저 아주 1억 한 1년에 1억도 수출 못하는 그런 기업까지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5년 5천만 원 이렇게 세 가지 사례의 경우에는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오네요. 밀수출입죄. 자, 첫 번째 밀수출입죄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첫 번째가 밀수출입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금지품 수출입죄가 첫 번째로 들어가 있고요. 바로 이제 뒤에 거 보시면 밀수입죄가 두 번째로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가 밀수출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죄를 합쳐서 우리는 밀수출입죄라고 통칭하는 겁니다. 법 제269조. 쉽게 말하면 269조 1항, 269조 2항, 269조 3항 이렇게 법적 구성은 되어 있어서 교재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수출입 금지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얘도 라임이 맞네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겁니다. 수출입 금지 물품 우리 제1과목 수출입 통관 절차에서 우리 한번 했었어요. 뭐냐? 여러분 이제 익숙하실걸요? 수출입 금지품의 정의.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우리 이거 왜 절대적 금지였었잖아요. 절대적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이었습니다. 뭐냐?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국가를 전복시키게 하려는 뭐 어떠한 뭐 비디오물 그리고 이거는 뭐 한 1970년도 이전이나 이게 좀 통용되는 그런 거겠죠?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요새 이제 핫한 건데 이런 성인용품들 어떤 성인용품 통관이 가능하느냐 뭐 불가능하느냐 그런 걸로 또 뉴스에 막 떠들썩 하잖아요. 그런 것들 뭐 그런 애들이고 2번 동그라미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할 통해 사용되는 어떤 스파이의 물품 3번 화폐, 채권이나 그밖 유가증권의 위조, 변조, 모조품 이런 애들이 수출입 금지품이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었고 그거를 수출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요한 것보다 요 형량과 벌금액이다. 자 이제 밀수입죄입니다.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관세액의 10배입니다. 지금 관세액은 출제된 적이 없으나 관세액의 10배라는 거 또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의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5년 이하의 징역에서 한번 끊어주시고 벌금 하나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관세액이 10배. 예를 들어서 관세율이 예를 들어 100원짜리에 관세율이 8%예요. 그러면 관세액이 10배는 얼마예요? 80원이고 물품 원가는 얼마예요? 100원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그러면 100원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그럼 반대로 8%가 아니라 100원짜리에 15%예요. 그럼 15%의 관세율이 15%의 10배는 얼마예요? 150원 vs 100원. 그럼 뭐가 더 커요? 관세액이 10배가 더 크죠? 이거에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즉 관세액이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된다. 근데 비교를 하는 액수가 관세액이 10배랑 물품원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처벌은 이런데 어떤 대상이냐? 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는 입항전 수입신고 포함이라는 뜻은 뭐냐면 입항전 수입신고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이게 바로 밀수의 정의라는 겁니다. 다만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얘는 왜냐면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할 때 이런 제도가 있었죠. 그 반출의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라고요? 수리 후 반출, 그 다음은 수리 전 반출, 그 다음은 이런 지금 나오는 즉시 반출이었는데 얘는 결국에는 이렇게 즉시 반출 신고를 했다는 건 밀수의 의도는 없었다고 보면 돼요. 사실 그냥 빨리 빼고 싶어서 빨리 뺀 거지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수입 신고를 안 한 거는 착각일 뿐이지 밀수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제외한다는 건데 그 위에 이제 단속 규정 전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당연히 밀수에 정확하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기 쉽죠? 근데 이제 이번 동그라미 수입 신고를 하였으나 혹은 입항전 수입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A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B로 신고한 경우 그러니까 결국에는 B로 신고했으니까 A에 대해서는 이게 이거죠. 수입 신고를 하였으나 A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일단 B로는 신고를 했어요. 근데 해당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즉 B로 해서 수입한 자는 밀수입죄다. 왜 밀수입죄예요? 결국 얘에 대해서는 신고가 안 된 거죠. 이상한 B로 신고했기 때문에 원래 얘는 A인데 A로서 신고는 안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밀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A로 신고해야 되는데 뭔가 얘가 냄새가 나는 애들이죠. 그래서 B로 신고를 했고 결국에 원래 A로 신고를 해야 되는 이 제품은 신고가 안 들어간 거예요. 결국에는 신고도 안 한 것처럼 이제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럴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도 관세액이 10배와 물품과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밀수입죄의 경우 관세가 무세인 경우에도 성립한다. 왜 그럴까요? 얘는 관세가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핵심은 뭐다? 범죄에 성립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수입 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범죄 성립 요건이기 때문에 관세가 무세인지 관세가 100원을 얘가 빼돌리려고 한 건지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수입 신고를 했냐 안 했냐 안 했으면 밀수입죄 했어도 다른 물품으로 수입했으면 원래 그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신고를 안 한 것처럼 돼버리니까 그것도 밀수입죄라고 봐버린다는 거죠.
자, 그럼 해설 한번 보시면, 자, 중국에서 의류 3,000점을 인천 소재 보세 창고에 반입했대요. 그 다음에 수입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시중에 판매한 경우 어떤 죄예요? 아직 우리 아무 죄도 못 배웠지만 결국 이게 답이에요. 수입 신고를 안 했다면 그냥 무조건 밀수입죄예요. 이를 통해서 3,000점을 무단으로 이제 반입해서 내가 관세액을 3,000원, 뭐 3,000만 원, 3억을 아꼈다. 이렇게 할지라도 일단 얘는 핵심이 뭐예요? 수입 신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수입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밀수입죄예요. 뒤에 나오는 이제 관세 포탈죄랑은 절대 경합할 수가 없습니다. 경합이라는 표현도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무튼 이런 게 지금 밀수입죄였고, 그 다음 밀수출죄입니다. 자, 몰래 빼돌리는 거죠. 우리나라 물건을 바깥으로 몰래 빼돌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배워야 되니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원가랑 관세액이랑 비교하는 건 없이 그냥 물품 원가밖에 없죠. 밀수입죄보다는 훨씬 많이 봐주네요. 밀수입죄는 막 5년, 10배 막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는데 우리는 역시나 똑같은 죄라고 할지라도 수출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약하게 봐주나 봅니다. 자, 얘도 성립 요건은 동일합니다. 근데 수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수출 신고를 안 했다는 게 중요해요.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도 들어간다는 거 수출하고 그러니까 수출 안에 반송이 있다고 같이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자, 수출 신고를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똑같은 거죠. 수출 물품 또는 반송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원래 물품은 A야. 그래서 A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얘가 뭔가 냄새가 나는 애들이라서 뭐 다른 의도로 그냥 얘를 다른 물품인 것처럼 B로 신고했어요. 그럼 신고는 하긴 한 거죠. 근데 얘는 원래 뭘로 신고를 했어야 됐다? A로 신고를 했어야 정상 신고가 들어간 건데 B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A, 본질적인 예에 대해서는 수출 신고의 효력이 없지 않느냐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출 신고를 했어도 효력이 발생하는 건 뭐예요? A에 대해서는 신고가 안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밀수출죄가 돼버린다는 거고 결국에는 처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원가 이하의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 징역과 형량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유 없으면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